안녕하세요. 광란의 코바늘입니다. 코바늘질을 하게 되면 정말 광란의 어떤 그런 순간으로 빠져드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멈출 줄 모르게 되고 한번 뜨게 되면 계속 뜨게 되고, 네,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을 광란의 코바늘로 지었고요. 지금 혹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빗소리가 같이 지금 녹음되고 있는데 참 기분이 좋네요. 비가 이제 좀 후두두둑 오나 봅니다. 그레니 스퀘어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레니 스퀘어 패키지는요, 이렇게 무지개, 레인보우 무지개로 된 그라데이션 된 그 파파야 바틱이라는 그 터키에서 만든 실이에요. 100% 아크릴사고요. 그래서 얇고 튼튼하고 빨아도 세탁기, 사실 이거 세탁기에 돌려도 그렇게 줄어들거나 뭐 하진 않아요. 하지만 세탁기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세탁기에 돌리신다고 하더라도 가방을 세탁기에 돌리신다고 하시더라도 세탁망에 꼭 넣으셔가지고 그 울세탁 코스로 빨리 돌리시거나, 아니면 가령 가방에 뭐 한 부분이 오염이 됐다, 뭐가 묻었다 이러면 그 부분만 살짝 이렇게 손빨래 해주시거나. 근데 어떨 때 보면 손빨래가 손에 힘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빨래 할 때 더 그 보풀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손빨래 하다 보면 이렇게 스물스물 하다 보면 때가 안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좀 빨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손이라는 게, 사람 손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지 좀 때가 빠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풀이 일어나고 그 뜨개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거든요. 잠시만요. 요런 거는 좀 좋은 예는 아닌데, 요런 거는 면사예요. 면사 같은 경우는 좀 짜임이 좀 탄탄하고 뗀뗀하고 실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손으로 막 좀 빨아도 사실 크게 뭐 손상이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다시 모양을 물에 젖었다 하더라도 다시 빨아서 널면 이렇게 다시 자기 모양을 찾고, 뭐 올 풀림 빼고는 뭐 보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휙. 하지만 이 울실이나 그 얘가 뭐죠? 아크릴, 예, 아크릴 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풀림이나 보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세탁망에 넣어서 울 코스로 중성세제로 빨리, 예, 호소도도도도도 빨리 순식간에 한번 빨아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가방이 본판이 될 그 그레니 스퀘어를 뜰 두 볼입니다. 넉넉하게 두 볼 넣어 드렸고요. 요 한 볼로는 보통 한 4장을 뜨실 수 있어요. 손땀이 크던 작던 간에 보통 한 이 한 볼이면 4장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총 5장이 필요하거든요. 밑바닥, 앞, 뒤, 옆, 양옆 이렇게 해서 그 정육면체에서 위 뚜껑만 빼고 5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두 볼을 넣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실들은 좀 보시면 약간 뽀송뽀송하죠. 예, 요 실의 또 특징은 면과 아크릴이 혼방된 실이에요. 그래서 좀 뽀송뽀송하니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색깔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흰색, 그리고 핫레드, 올리브 그린, 그리고 민트 블루,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원하시는 이 그레니 스퀘어 본판이 되는 이 레인보우는 변함이 없고요. 요 윗단과 핸들 즉 어깨끈 말하는 거죠. 예, 윗단과 어깨끈이 되는 실 색깔은 요 4가지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색상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필요한 도구들은
저희가 따로 판매는 못할 것 같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제일 제가 추천드린 거는 바로 이 5호 코바늘입니다. 예, 브랜드나 이런 거는 뭐 예, 각자 가지고 계신 5호 코바늘 있으면 가장 좋고요. 5호 코바늘이 없다. 나는 4호 코바늘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면 4호 코바늘도 괜찮아요. 4호 코바늘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6호 코바늘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5호나 4호를 구매하시는 것을 따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 6호는 너무 커서 코가 이게 좀 바늘 끝이 이게 좀 너무 커서 이 실의 굵기하고도 이 실 굵기하고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안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그레니 스퀘어를 떴을 때 그 구멍이 너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윗단을 떴을 때도 너무 성긴 좀 그런 게 있어서 이 실이랑도 좀 약간 굵기가 안 맞고 이래서 6호 이상은 비추고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이 5호 또는 정 5호가 없다 싶으시면 4호. 근데 4호도 없고 5호도 없다 이러면 사실 바늘을 좀 새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가위죠. 이거는 수공예용 가위라고 해서 이렇게 작게 뭐 손보다 더 작게 나온 가위가 있어요. 뭐 요거를 따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집에서 쓰시는 문구용 가위 이걸로 쓰셔도 사실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위로 뭐 자르거나 이렇게 할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걸로 실 좀 자르고 가위의 용도는 보통 실 자르는 용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뜨개를 좀 자주 하실 거다 라고 하시면 그 수공예 수예 가위? 예, 수예 가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가위를 쓰시거나 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정 없다. 근데 굳이 뭐 꼭 굳이 안 사도 돼요. 그냥 가위 쓰셔도 돼요. 하지만 돗바늘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거는 코바늘과 돗바늘. 예, 이 바늘 두 개는 꼭 필요합니다. 일반 바늘로는 이 털실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돗바늘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돗바늘은 제가 옵션으로 제가 넣어 놓을 테니까 돗바늘이 없으신 분은 꼭 구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코가 나와서요. 그리고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뭐 스티치 마커도 필요 없고요. 뭐 예. 그래서 요거 정말 간단하게 가위, 돗바늘, 그리고 코바늘 5호 추천, 4호 오케이.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이랑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실은 요거 한 벌로도 충분해요. 윗단 뜨고 그 어깨끈까지 뜨시는데 요 한 벌로는 충분하니까 요 한 벌이면 예, 요 한 벌씩 이렇게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바늘은 따로 좀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위는 예, 구매 안 하실 거고 그리고 돗바늘은 옵션가로 제가 넣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파파야 바틱이라는 실로 그레니 스퀘어 잠시만요. 이렇게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 큰 모티브죠. 요거 한 장 떠서 한 장이 아니라 한 장씩 한 장씩 5장 떠서 만들고 그리고 이 5장을 연결한 후에 입체로 5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실로 그리고 나서 이 실로 똑같이 그대로 윗단 올리고 어깨끈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2개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 그레니 스퀘어에 뜨는 것이 정석이나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약간 변형된 그레니 스퀘어 뜨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다음 동영상 그 2번째 동영상에서는 이 그레니 스퀘어 본판 연결하는 것과 윗판 올리고 어깨끈 올리는 방법까지 뜨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매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비가 어느새 그쳤네요. 이런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빗소리를 좋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어려워 보이는 이 그레니 스퀘어 어떻게 뜨는 걸까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광나니 코바늘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의 본판이 될 거고요. 이것이 거의 가방의 거의 한 70~80%는 차지하죠. 그레니 스퀘어 뜨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준비물은 따로 없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물은요, 파파야 바틱 실과 그리고 5호 코바늘 그리고 가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위는 맨 마지막에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잠시 치워 놓을게요. 우선 매직링부터 시작할게요. 실을 가운데 손가락에 느슨하게 한 바퀴만 감아주세요. 마치 겨울에 목도리를 두른다 생각하시고 바짝 이렇게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느슨하게 한 바퀴 여유있게 둘러주세요. 그리고 앞에 실 밑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뒤에 실을 끌어와 당겨주세요. 그리고 살짝 반 바퀴만 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뒤에 실을 끌어와서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매직링을 빼고요. 다시 이제 실을 뜰 준비를 합니다. 시작점인 여기를 잘 잡아주시고요. 왼손으로 잘 잡아주시고요. 사슬뜨기 2개만 들어갈게요. 이게 기둥코가 됩니다. 한길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에서는 한길 긴뜨기와 사슬뜨기 그 2개만 거의 이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빼뜨기 정도? 요거 3개. 네, 뜨는 방법 요 3가지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길 긴뜨기를 뜨기 위한 그 기둥코 3개를 먼저 세웠고요.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알려드릴게요. 한길 긴뜨기는 바늘을 한번 감아주세요. 여기서 코 넣지 마시고요. 이 한번 감아준 바늘을 그대로 실 밑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한번 가져와 주시고, 그러면 실이 4개가 걸렸죠. 여기 맨 앞에 이건 빼고요. 여기 실이 3개가 걸렸잖아요. 앞에 2개만 빼주시고 다시 끝에 남은 2개만 빼주세요. 이러면 한길 긴뜨기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 한번 거시고 바늘을 실 밑으로 넣어서 가지고 와서 실 한번 가지고 오고 다시 실 한번 가져오고. 자,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2개가 끝났고요. 이렇게 이 기둥코 넣은 것도 한길 긴뜨기 하나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한길 긴뜨기 3개가 한 세트예요. 이 한 세트 반복, 한 세트 반복, 한 세트 반복, 이것이 그레니 스퀘어의 거의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뜨는 것이 1단이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 모서리가 될 코너 사슬을 2개만 떠줄게요. 사슬뜨기 2개. 자, 다시 이제 한길 긴뜨기 3개 들어갑니다.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2개, 한길 긴뜨기 3개. 자, 이제 한 묶음, 한 세트가 다 됐죠. 1단이기 때문에 코너 사슬 2개를 다시 해주세요. 자, 다음에 다시 또 한길 긴뜨기 3개 들어갑니다.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2개, 한길 긴뜨기 3개, 그리고 다시 코너 사슬 2개, 한길 긴뜨기 3개 들어갑니다. 한길 긴뜨기 2개, 한길 긴뜨기 3개. 자, 다시 이제 코너가 될 사슬 2개. 자, 이렇게 하면 한길 긴뜨기 세트가 4개가 됐죠. 한 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자, 이렇게까지 하면 한 단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실을 모아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끝실, 처음에 시작했던 저희 끝실 요거를 살짝만 당겨주세요. 살살살살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 매직링이 모여서 실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살살살살 당겨주시고요. 어디까지 당기느냐? 요 실이 응꼬가 될 때까지. 예, 애기 응꼬나 뭐 어쨌든 뭐 저희 다 가지고 있죠, 응꼬. 예, 없는 사람 없죠. 아, 죄송합니다. 없으신 분도 계시겠네요. 어떤 질환 때문에 안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어쨌든 응꼬, 예, 저희가 보기 힘든, 저희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응꼬 모양으로 모일 때까지, 예, 실을 잡아 당겨 주시면 되고요. 좀 힘있게 당겨 주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세게 잡아 당기시지 마시고요. 힘있게 어느 정도 여기 모일 때까지만 당기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빼뜨기를 할 거예요. 빼뜨기는 뭐냐? 빼뜨기는 코와 코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코로 치지 않고요. 그거는 코와 코를 연결해 주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처음에 저희 세웠던 기둥코 있죠. 기둥코 여기서 첫 번째 사슬, 두 번째 사슬, 세 번째 사슬에다가 쑥 바늘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실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실 사슬뜨기나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맨 끝에 사슬코 2개 끝에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주세요. 자, 이러면 이제 사슬 빼뜨기로 인해 원형 사각형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빼뜨기는 코와 코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아마도, 잠시만 제가 풀고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코를 세기가 힘드실지도 몰라요. 이 바바야 파틱 같은 경우에는 100% 아크릴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풀하게도 있고 깔끔한 이런 면사가 아니기 때문에, 면사는 되게 코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보풀하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그 아크릴사나 울사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풀하기가 있기 때문에 코가 제대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께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하나 둘 셋, 코 안 보이는데 이거 어디다 찔러 넣어야 되는 거야 라고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끝에 코에다가 넣어 주세요. 그냥 여기서 보면 끝에 코 있죠. 하나, 두 개, V자, V자, V자. 여기 코에다 찔러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코에다 좀 찔러 주시는데, 코가 위에 V자로 이렇게 돼 있지만 맨 윗줄 한 줄에다가만 그 빼뜨기 코를 걸어 주시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여기 실과 앞에 코에 있는 이 실까지 걸어서 실 2줄을 걸어 주시는 거죠. 자, 아까 사슬코 2개, 코너 사슬코 2개 있던 거 여기 끝에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여기 구멍 보이시나요? 실 하나, 실 2개 여기다가 꽂아 주세요. 그리고 빼뜨기를 해 주세요. 자, 이러면 그레니 스퀘어 1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슬코 3개 들어가 줄게요. 기둥코가 되는 거죠. 그레니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 하나로 이렇게 계속해서 뜨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실 색깔을 바꿔가면서 단마다 실 색깔을 바꿔가면서 뜨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단마다 실 색깔을 바꾸는 경우에는 실 한 단 끝내고 실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 시작하고 실 바꿔서 다음 단 시작하고 또 이 실 끝나고 나면 실 바꿔서 다음 단 시작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실이고,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실의 장점이 뭐겠어요. 사실 실을 안 바꿔도 되거든요. 이 실 하나로 충분히 여러 가지 색깔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들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한 편물에, 한 장의 편물에 말이죠. 그래서 그레니 스퀘어 뜨는 방법이 조금 다른 그레니 스퀘어 뜨는 법과 조금 많이 달라요. 약간 변형된 그레니 스퀘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원리 설명보다는 우선 방법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1단 먼저 뜨시고요. 1단, 네, 하나 먼저 떴죠. 그리고 2단
뜨도록 할게요. 2단 사슬코 3개 먼저 그 자리에서 세워주시고요. 자, 한길 긴뜨기 3개 세트도 들어가야 되죠. 저희 코너에는 사슬 한길 긴뜨기 세트가 2개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은 진행될 때는 직선으로 진행될 때는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독립된 한 세트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하지만 코너에는 코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코너 구멍 안에는 그레니 스퀘어 세트가 2개가 들어가요. 네, 가차없이 버리죠. 버리는 건 아닙니다. 옆에 놔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다 진행되는 직선 공간은 없고 다 코너 공간만 지금 4개가 있어요. 이 코너 공간마다 그레니 한길 긴뜨기 세트 2개씩을 넣어 줄 거예요. 자, 한길 긴뜨기도 시작해 볼게요. 하나, 한길 긴뜨기 2개, 한길 긴뜨기 3개. 자, 여기까지 뜨시고 나면 여기 코너거든요. 여기 코너기 때문에 코너 사슬 2개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코너 사슬 2개. 그 다음에 코너 공간에는 한길 긴뜨기 3개 세트가 2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3개를 또 해주세요. 그리고 직선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패스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공간이 없으니까. 바로 또 여기 코너 공간이 나왔죠. 아까와 똑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 3개, 코너 사슬 2개, 한길 긴뜨기 3개, 한길 긴뜨기 2개, 한길 긴뜨기 3개. 자, 사슬뜨기 없이 바로 실 걸어서 한길 긴뜨기 또 3개 들어가 주면 되죠. 한길 긴뜨기 2개, 한길 긴뜨기 3개, 코너 사슬 2개, 한길 긴뜨기 3개, 한 세트. 네, 2번째 세트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또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넣으시면 안 돼요. 모양 잘 보시고요. 모양 잘 보시고 여기 코너에 넣어 주셔야 돼요.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2개, 한길 긴뜨기 3개. 한 세트가 끝났죠? 코너 사슬 2개, 네,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또 다시 제가 아까 본능적으로 한길 긴뜨기 세트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한 기둥코가 하나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 한길 긴뜨기를 2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 2개를 해줄게요. 하나, 둘 하고 여기서 빼뜨기로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좀 누워있는 코긴 하지만, 누워있는 기둥코긴 하지만 전혀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기둥코 여기서는 코 세기가 쉬우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 가운데에 찔러 넣어서 사슬이나 따는 거 뜨지 마시고요.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어떠세요? 깜짝 같죠? 자, 다음 단 시작해 볼게요. 이제 2단 떴고 3단을 떴는데요. 3단은 또 모양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 하나로 연속해서 실을 끊지 않고 그레니 스퀘어를 뜨기 때문에 뜨는 방법이 조금 다른, 정석적인 스탠다드 그레니 스퀘어와는 좀 약간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여기서 시작할 때는
저희가 2단 1단까지는 없던 공간이 생겼어요. 그 세트와 세트 사이에 공간이 하나씩 더 생겼죠. 즉 직선 코스에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여기는 코너 공간, 여기는 코너 공간 4개, 그리고 직선 공간 하나씩이 이제 생겼어요. 자, 처음으로 만나는 직선 코스 공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해주냐, 여기서 바로 기둥코 3개를 세워서 한길 긴뜨기 2개를 해주어서 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떠보니까 조금 약간 제 마음에는 소소하게 좀 흡족하진 않아서 어떻게 저는 떴냐면,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첫 번째 코, 기둥코가 될 코를 바늘에 실 걸지 마시고 바늘만 밑으로 넣어서 실 가지고 오시고 한 코 떠주세요. 2코, 이런 기둥코가 되거든요. 이러면 이 첫 번째 기둥코도 실이 밑에가 여기 공간 안에 들어가게 돼서 약간은 좀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크게 뭐 이렇게 육안으로 깔끔하다 뭐, 그리고 이렇게 안 했을 때 덜 깔끔한데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냥 제 마음에서 그냥 뭐 그런 거, 저 혼자만의 뿌듯함 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이에 저는 지금 코너 공간에 왔고요. 코너 공간 이제 다 아시죠? 한길 긴뜨기 3개 한 세트 해주시고, 사슬 2개 해주시고, 같은 공간에 세트 하나 더. 자, 그리고 이제 그 직선 공간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코가 나와서 휴지 한 번만 닦을게요. 직선 코스가 나왔네요. 여기도 똑같이 한길 긴뜨기 3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코너 공간이 나왔네요. 똑같죠? 세트 2개에 코너 사슬 2개, 코너 사슬 2개 넣고요. 그리고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3개, 자, 그리고 직선 공간 나왔네요. 여기도 한길 긴뜨기 3개를 넣어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너 공간도 만나게 됐습니다. 코너 공간, 이제 말하면 입 아프죠? 세트 2개에 사슬 2개, 사슬 2개, 그리고 같은 구멍에 집어넣어서 한길 긴뜨기 3개를 한 세트 넣어 주시고요. 직선 공간 나왔습니다. 한길 긴뜨기 3개, 코너 공간 나왔습니다. 한길 긴뜨기 3개, 사슬 2개,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3개, 자, 여기까지 떴습니다. 여기까지 뜨고 여기와 저희가 이어주면 돼요. 그러면 3단이 완성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는 코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 코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줄에다가 거시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여기 이 가운데 여기 실까지 합쳐서 2줄을 감아서 빼뜨기를
연결해 주세요. 1단, 2단, 3단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고요. 1단, 2단, 3단 네 이렇게 됐고요. 4단 또 시작을 해볼게요. 4단은 아까 저희 그 기둥코 하나 세워놓고 이어진 그거를 이렇게 세운 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반복해서 일어나요. 자, 여기서 사슬코 3개 해볼게요. 우선은 딴 뭐 방법이 없으니까 사슬코 3개 해주시고, 자, 다음은 직선 공간이죠. 여기는 직선 공간에 네, 이제 본능적으로 그냥 한길 긴뜨기 3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 공간이다, 빈 공간이다, 사이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길 긴뜨기 3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 코너에는 세트 2개를 넣어주시고 사슬 2개를 넣는다. 그래서 이 그레니 스퀘어가 좀 심플해요. 방법이 심플하고, 그리고 적은 뜨개로도, 적은 시간과 적은 뜨개로도 좀 넓은 공간을 빨리 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레니 스퀘어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쉽고 빠르니까요. 약간 라면 같은 느낌? 네. 사슬코 2개. 물론 그래서 그레니 스퀘어 단점은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구멍이 생기죠. 예. 구멍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구멍마저도 또 그 메꿔주는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빼곡하게 이렇게 떠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뜨는 방법도 예,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직선 코스, 예, 그냥 생각 없이 한길 긴뜨기 3개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안심하시고 뜨셔도 돼요. 한길 긴뜨기 3개. 이 그레니 스퀘어 만약에 뜨개 초보이신 분들은 그레니 스퀘어 뜨시는 걸로 한길 긴뜨기는 거의 마스터 하실 거예요. 사슬코 2개. 그리고 그레니 스퀘어가 좋은 게 실수를 해도 뭐 가령 코 하나를 빼먹어도 크게 뭐 문제가 안 생겨요. 가령 다른 뜨개에서는 한 코가 빠지면 뭐 다른 다음 단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그 한 단 전체를 다 풀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가령 그레니 스퀘어에서 실수를 한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저 지금 실수한 거? 여기서 3개 떠야 되는데 제가 2개만 떴죠? 예, 일부러 그랬어요. 진짜예요. 일부러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공간은 살아있거든요. 공간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에서야 여기 2개 떴잖아, 이런 망할 여기 이 하나 둘 셋 넷 4단 다 풀어야 되나? 라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신경이 쓰시면 푸셔도 돼요. 그러는데 4단 뜨고 5단째에 이 한길 긴뜨기가 2개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이 공간에다가 한길 긴뜨기 3개, 한길 긴뜨기 3개 넣어주고 그리고 쭉쭉 떠나가면 크게 그렇게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조금 요런 소소한 실수를 해도 그레니 스퀘어는 용서해 준다. 예, 너그러이 받아준다.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니 스퀘어가 좀 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니 스퀘어에서 오히려 실수가 좀 일어나는 거는 이런 경우에 오히려 실수가 일어나요. 3개 떠야 되는 2개를 떠야 되는 그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코너죠. 저 지금 코너 뜨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 세트를 이 코너 구멍에 넣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세트를. 근데 여기다가 넣는 거죠. 여기다가 떠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금방 이거는 티가 나니까 이거는 실수를 한순간 알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좀 가령 영화 보면서 뜬다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면서 뜬다거나 이럴 때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자, 사슬코 2개, 코너 사슬 2개 꼭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세트, 코너 두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세 개 다 떠졌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직선 코스 공간에 사슬 한길 긴뜨기 3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미 저희가 기둥코 하나를 넣어줬죠. 거의 누워있고 거의 지금 술 취해서 누워있는 아저씨처럼 누워 계세요. 지금 이 아저씨께서 술 먹었으면 집에 들어서 자야지 왜 여기서 누워 계실까요? 하는 심정으로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입 돌아가요. 하는 심정으로 사슬코 하나, 2개, 3개 3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푹 찔러 주시고 빼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슬코로 떴는지 아닌지 전혀 거의 티가 잘 안 나요. 이제 홀수단 들어가 볼게요. 1단, 2단, 3단, 4단. 이제 5번째 단을 시작하죠. 5번째 단은 아까처럼 기둥코를 바로 세우시지 마시고 바늘만 밑으로 넣으셔서 실 끌어와서 사슬 하나 하시고 사슬 2, 사슬 3 기둥코 세워 주시고요. 한길 긴뜨기 2개, 자, 이제 또 쭉쭉 떠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직선 코스죠? 직선 코스면 아무 생각 없이 한길 긴뜨기 3개 넣어주고 다음에 만나는 곳이 코너가 되네요. 그렇다면 한길 긴뜨기 3개 1세트를 2개 넣어주고 사슬코 2개, 한길 긴뜨기 3개, 직선 코스 한길 긴뜨기 3개 1세트, 직선 코스 한길 긴뜨기 세트 1세트, 직선 한길 긴뜨기 3개 1세트. 제가 말이 좀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또 직선 코스죠? 이건 직선 코스니까 한길 긴뜨기 3개 1세트 넣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코너를 만나게 됩니다. 한길 긴뜨기 3개, 사슬 2개,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3개, 그렇게 해서 코너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너가 됐죠. 자, 이제 직선 코스 만났습니다. 한길 긴뜨기 3개 1세트. 여러분 혹시 빗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창문 열어놨는데 오늘 지금 비가 오네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사실 비 올 때 돌아다니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산 쓰고 우산 부딪히고 막 뭐 신발 젖고 뭐 바지단 뭐 치맛단 젖고 막 이런 건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집 안에 있으면서 빗소리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 오는데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걸 되게 좋아해요. 코너 사슬 2개, 같은 구멍에다가 한길 긴뜨기 3개. 자, 이제 직선 코스죠.
직선 코스 쭉쭉 밟아줍니다.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실이 재미난 게 실 뜨면서 색깔이 자연스럽게 변하니까 뜰 때 같은 색깔 실만 보고 있으면 좀 지겨울 수가 있거든요. 지겹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들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좀 그라데이션 실을 조금 애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국내 실 사이트나 아니면 뭐 그런 데서는 제 마음에 흡족한 그라데이션 실이 뜨개실이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외국이나 뭐 외국 사이트나 있는 데 있는데 그런 거 비싸고 배송료도 이빠이 들고 뭐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 떠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빼뜨기를 해줘야 되겠죠? 빼뜨기 코 어떻게 찾을까요? 대충 느낌상으로 여기일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맨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조금 위에 말고 윗부분 말고 약간 아래로 찌른다 생각하시고 푹 찔러 넣어 주시고 실 끌어와서 연결, 빼뜨기 연결.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단, 2단, 3단, 4단, 5단을 떴습니다. 5단을 떴는데 저희가 이 그레니 스퀘어 단수를 셀 때 나중에 이건 좀 작으니까 눈에 좀 보이잖아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십자가.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세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커지면 되게 헷갈려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십자가로 보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예, 얼핏 보면 여기가 십자가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맨 가장자리에 이 세트를 세워주시면 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인 거예요. 예. 그냥 어렵게 가운데 찾아가지고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헤아리셔도 되고 그렇긴 한데 그냥 쉽게 맨 가장자리 다 뜨고 나신 다음에 맨 가장자리 이 묶음을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 떴네. 저희가 총 언제까지 뜰 거냐면 11단을 뜰 거예요. 자, 5단 떴고 지금 저희 6단 뜰 때니까 짝수단이니까 술 취한 아저씨 기둥코로 들어가죠. 한 기둥코 하나만 세워주시고 바로 옆 공간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평상시대로 한길긴뜨기 3개 넣어 주시고요. 자, 다음 또 직선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레니 스퀘어 뜨시다 보면 지금 작아서 이게 지금 그렇게 크게 티는 안 나는데 나중에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부터 얘가 말려요. 예. 혹시 손땀이 빡빡하시거나 쫀쫀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그 뭐 산수나 수학 뭐 그 시간에 다 배우셨죠? 사각형 안에 직선보다 대각선이 더 긴 거예요. 대각선이 더 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원리로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코너 뜨실 때 이 직선 코스 한길 긴뜨기보다 코너 한길 긴뜨기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길게 떠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 감아주시고 좀 실을 좀 길게 빼주세요. 보이시죠? 예. 그리고 사슬 2개 좀 실을 좀 길게 빼주세요. 약간 좀 늘린다는 개념으로 약간 손에 힘 빼시고 약간 예. 그리고 직선 코스는 평상시대로
다시 평상시의 강도와 세기로 예, 떠주시면 가장자리 말림이 조금 방지됩니다. 근데 뜨시다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떠서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뜨고 있지만 보통은 배 위에 복부 위에 올려놓고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부에 닿아서 이렇게 계속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 아크릴사라서 이게 좀 약간 모양 변형이 쉬운 편이에요. 모양 변형이 쉬운 만큼 모양 회복력이 다시 쉽기도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뜯다 보면 배에 닿아서 배나 가슴에 닿아서 이렇게 좀 말리더라고요. 이렇게 좀 크기가 커지면. 그래서 그 다 뜨시고 나서 이렇게 그 모양을 잡아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이 모티브는 두꺼운 책이나 그러니까 다 뜨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뜨고 나서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책도 괜찮아요. 아주 두껍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반 책이나 아니면 집에 금괴 같은 거 있으시죠? 보통 다들 집에 금괴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금괴로 좀 약간 가장자리를 눌러 놓으시거나 아니면 금괴가 없다, 금괴는 그냥 은행에 맡겨놨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저희 롤 휴지 같은 거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밑에다가 그냥 깔아놓고 롤 휴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거의 전체가 좀 덮이거든요.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만 이렇게 눌러 놓으셔도 그냥 좀 이렇게 모양이 잡혀요. 예. 그 말리는 거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계속 이제 쭉쭉 떠 나가 볼게요. 자, 직선 코스 이제 쭉쭉 떠나가고 있죠. 저희 지금. 자, 이제 또 코너가 왔습니다. 조금 힘 빼시고 조금 이렇게 좀 길게 늘려주세요. 근데 너무 늘리면 이렇게 바늘 콧담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뜨는 실 길이를 늘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요 땀 크기는 너무 길게 이렇게 늘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적절히 이렇게 힘 조절을 하시면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왼손이 아마 미세하게 떨릴 거예요. 제 지금 또 사담인데요. 제 왼쪽 어깨가 지금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뭐 좀 약간 그러는 상황이어서 조금만 힘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움직일 때 약간 손이 떨리긴 해요. 그래서 뭐 술이나 약물로 인한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예, 뭐 112에 신고하신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코너 사슬 2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 3개 또 들어가 주고요. 자, 또 한길 긴뜨기 3개 들어갑니다. 계속 이런 반복이에요. 예. 뜨개질을 한 게 그렇잖아요, 사실. 예. 무한 반복, 어떤 그 미비우스의 띠 같은 무한 반복. 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과정이 끝이 나면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 그 뿌듯함은 뭐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 마음에 그 무한 반복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아, 내가 왜 이 색깔의 실을 썼을까, 진짜 막 죄송해요. 갑자기 흥분했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떠봐야 알잖아요.
물론 저희가 상상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막상 뭐 떠봐야 아니까. 근데 막상 떠봤을 때 B 같은 그 작품이 나왔을 때는 너무 서글프고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 패키지나 이런 걸 많이 구매하시는가 봐요. 예. 이미 다 돼 있는 거니까. 예.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실 색깔 고민 안 해도 되고, 여기서 파는 실 또 저기서 파는 실 다 다른데, 제가 보내드리는 실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파파야 바틱 이 그라데이션 실은 어느 상점에 팔고, 또 이런 이 그 핸들하고 그 어깨끈이 되는 이 실은 또 다른 상점에 팔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패키지를 사시는구나. 예. 왜냐면 제가 패키지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 웃기게도 저는 패키지가 제 성격이나 제 성향은 아니어서 패키지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뜨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패키지가 좋긴 좋구나. 패키지도 괜찮은 거구나. 네, 뜨개질은 즐기고, 네, 작품 나오고. 네, 여기서 또 다시 직선 코스 맨 마지막이죠. 6단의 맨 마지막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코, 술 취한 기둥코 아저씨, 예, 지금 들어누워 있는 기둥코 요거 하나 남아 있고, 그러면 한길 긴뜨기 2개만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길 긴뜨기 2개 하나 뜨시면 얘보다 훨씬 더 높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얘는 한 3층 되는 것 같은데 얘는 2층인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돈 워리. 빼뜨기만 해주시면 한 코, 2코, 3코, 예, 여기에 빼뜨기만 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깜짝같죠? 저는 제가 조금 그 손땀이 빡빡하고, 저는 되게 힘줘서 뜨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좀 느슨하거나 약간 여유 있게 뜨는 것보다 빡 이게 되게 막 실이, 그러니까 코바늘이 실을 통과할 때 그 마치 뭐 손맛, 이렇게 낚시할 때의 손맛처럼 이렇게 빡 뭐 이런 걸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손땀이 빡빡해서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가운데는 올라오고 이렇게 우그러질 수도 있긴 한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지금 저희가 몇 단 떴죠? 1단, 2단, 3단, 4단, 5, 6단 떴죠? 11단까지 뜨고 올게요. 6단째 뜨고 11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뒤로 52년이 흘렀습니다. 네, 52년 동안 11단까지 떴고요. 11단까지 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뭐 가운데 찾지 마시고요. 가장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네, 11단까지 이제 떴네요. 11단까지 떴고요. 지금 코 마무리, 아직 빼뜨기랑 코 마무리를 보여드리려고 그 빼뜨기 직전까지 지금 제가 멈춘 상태고요. 그러면 빼뜨기하고 코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리고 이 모티브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빼뜨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코 가운데에 2줄 밑에 바늘을 쑥 집어넣고 실을 빼서 그대로, 네, 여기까지 빼뜨기 끝났죠? 빼뜨기 끝나고 여기서 한번 사슬코를 하나 해주세요. 근데 예, 사슬코를 해주시고 여기서 실 빼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가위를 들고 오셔가지고
실을 잘라줍니다. 보통 저기는 제 손에는 한 요 정도 선에서 자르거든요. 예, 버릇이에요. 그냥 네 번째 손가락 정도. 예, 여기서 정도 자르시면 될 거예요. 실을 잘라줍니다. 과감하게. 자, 그리고 나서 바늘을 당겨서 실을 뽑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 사슬 부분을 손으로 쥐고 실을 당겨주세요. 짜잔! 이러면 매듭이 묶여졌거든요. 이러면 매듭 처리가 됩니다. 예. 매듭 처리가 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돗바늘이 필요해요. 거의 뭐 그 뜨개질의 3대장이죠. 가위, 코바늘, 돗바늘, 요거 3개. 요거는 거의 필수예요. 진짜 다른 거 뭐 물론 그 스티치 마커, 예,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하죠. 스티치 마커도 필요하고, 저는 이것도 샀거든요. 이거 그 뭐야, 그 실 걸어가지고 손가락 안 아프는 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샀는데, 저는 여기다가 요거 흔적 보이시나요? 저는 항상 여기 그 걸려가지고 그 이거 니터링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굵은 실이라든가 굵은 뭐 콘사 뭐 24합 뭐 36합짜리라든가 그렇게 굵은 실을 쓰신다거나 이렇게 뻣뻣한 실을 쓰신다거나 하실 때는 이 반디를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절이 돼서, 이게 바늘 크기가 조절이 돼서 여기도 끼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요거 3,500원인가? 이 제품 이름은 니터링이었어요. 니터링. 네, 니터링. 했는데 하여튼 좀 약간 그냥 안 쓰고 뭐 있습니다. 뭐 어쨌든 도구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하죠. 돗바늘, 가위, 코바늘. 뭐 이거 3개는, 이거 3개 없이는 그거 못하죠. 그리고 가위도 사실 이거 수예용 가위 편하니까, 작고 편하니까 쓰긴 하는데, 사실 뭐 집에서 이렇게 큰 가위 요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잘리기만 하면 됐죠. 뭐 이빨로 끊어도 상관은 없고요. 사실 뭐 예, 끊으실 수 있으시면요. 예, 이빨로 끊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큰 가위든 작은 가위든 가위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코바늘, 그리고 돗바늘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 네, 돗바늘로 이제 그 실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실 마무리할 때가 두 군데예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데, 저희 기억하시죠? 매직님 만들었던 거. 그 실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맨 끝에 실, 맨 끝실, 이거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실 끼울게요. 돗바늘이 일반 바늘보다야 바늘 구멍이 커도 이 보통 그 실이 이렇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어머나, 들어가네. 내가 뭐가 되니. 하여튼 이 실은, 이 파파야 바틱 이 실은 얇아서 이 돗바늘에도 그냥 들어갔네요. 근데 보통은 실이, 가령 실이 이렇게 그 뜨개 실이 얇지는 않으니까, 물론 얇은 실도 있죠. 근데 이거는 18합이거든요. 합이라는 게, 18합이라는 게 그 실의 단위예요. 실 굵기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도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끝에도 약간 포실포실하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접어서 넣거든요. 보통 끝을 약간만 접어가지고 이렇게 쑤셔 넣는 식으로 해서 실을 빼서 이렇게 쓰곤 해요. 그래서 요 실도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끝에 약간만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바늘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밀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실이 바늘기에 걸립니다. 바늘기에 걸리고요. 이 실 정리하는 거는 여기서 바로 끊어버리면 올이 풀릴 수가 있어요. 일반 바느질은 실을 묶어서 실 끝을 뭐 자르거나 뭐 묶어서 한 여기쯤에서 자르면 그렇게 올이 풀릴 일은 없잖아요. 실은 워낙 얇으니까요. 일반 재봉실은. 그런데 뜨개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 마무리를
이렇게 길게 남겨둬서 실을 숨겨주는 식으로 실을 마무리하고 감춥니다. 그래서 실 감추는 방법은 실이 안 보이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 위에 그 사슬 가운데에다 넣고 그냥 요령은 딱히 없어요. 그냥 안 보이게 잘 숨기기, 안 보이게 잘 숨기기. 그리고 제일 저는 좋아하는 곳이 여기요. 여기는 그 한길 긴뜨기 한 이 첫 번째 이 뿌리 부분은 좀 바늘이 들어가기 넉넉하니까 언제나 뭘 찔러 넣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공간도 넓으니까 실 숨기기도 좋고. 그리고 이 뒷면에다 숨겨줄 거니까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가령 이렇게 실 숨겼다. 하지만 뒷면을 보면 바늘 여기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바늘을 잡아당겨 버리면 이 청록색 실이, 이 민트 실이 이 여기로 지나가면서 실 색깔이 실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뒤에 실, 뒷면에 보이는 앞에 실만 요렇게 자, 뒷면 보시세요? 아이고, 바늘 보이네요. 그럼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같은 계통의 같은 실, 같은 색상의 실 거기에다가 요렇게 지그재그로 그냥 찔러 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실 너무 바짝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예, 뭐 한 이 정도 됐다 싶으면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로 약간 잡아당겨서 쪽 잘라주면 실이 여기에 숨겨지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시작했던 여기도 이제 매직링 했던 그 남은 실도 정리를 해줍니다. 네, 이건 뭐 간단하죠. 뒤에 널리고 널린 게 숨길 자리니까 이런 곳에 쇽쇽쇽 한길 긴뜨기 뿌리 부분에다가 넣으셔가지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혹시나 뒷면에 바늘이 안 보이는지, 바늘 안 보이죠? 그러면 실도 안 보이겠죠? 이렇게 약간만 당겨서, 그리고 이 실 자르면서 옆에 실이나 요런 실까지 안 자르게 혹시나 이런 식으로 자르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실 가위 끝만 사용해서 이렇게 쪽 잘라 주세요. 그래서 수혜용 가위가 편하더라고요, 큰 가위보다는. 네, 이렇게 해서 모티브 한 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약간 말리죠. 이렇게 말릴 때는 뭐 이렇게 책이나 이게 좀 약간 넓어서 그렇게 안 두껍죠. 잠깐만 요렇게만 한 1시간? 한 놔둬도 약간 뭐 이거 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주무시거나 뭐 다음날 보면, 아니 지금 봐도 어느 정도 펴져 있어요. 지금 봐도. 예. 그래서 말려진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모티브를, 이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를 5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바닥, 옆, 앞, 뒤.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그레니 스퀘어 가방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티브를 5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모티브 뜬 거 한번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사각형이니까 크기도 똑같겠죠? 네, 얼추 한 22에서 23 정도? 22.5 정도? 22? 네, 여기 가로도 22 정도 나왔네요. 네, 이거는 뜨시는 분에 따라서 그 손땀에 따라서 크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5호 바늘을 사용했지만 이 파파야 바틱 이 실은 사실 4호로 쓰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5호 바늘이 없으셔서 4호 바늘을 쓰신 경우에는 이게 더 촘촘해서 20cm나 21cm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cm 달라진다고 해서 뭐 모양이 틀어지거나 뭐 바늘땀이 달라지거나 뭐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이 제품의 특징과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코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 코수가 20코가 나온다고 해서 이 윗단 계산법이 달라진다거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 그래닛 스퀘어 이 모티브 자체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뜨는 거나 뭐 이런 거에 약간 지루할 수는 있어요. 이거를 5장이나 떠야 되고 또 윗단 뜨는 것도 짧은 뜨기로만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겨울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그 바느질 뜨개질은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만약에 4호, 5호 괜찮고요. 제가 여기 6호 바늘도 있긴 한데 6호는 좀 비추해요. 6호 이상으로는 조금 비추를 드려요. 만약에 나는 6호 바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라는 하신 분이 계시다면 5호 바늘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저는 지금 추천을 드리고요. 6호 바늘로도 작업은 가능해요. 뜨개는 가능한데 좀 너무 성기고 이 편물이 이 모티브가 좀 성길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너무 이 사이사이 구멍들이 되게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가방으로서도 빵점이잖아요. 내용물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6호 이상으로는 추천을 안 드려요. 그래서 최소한 3호도 너무 작아요. 네, 3호 코바늘도 너무 작고 가장 추천드린 거는 5호 바늘. 다음으로 추천드린 거는 5호는 없다, 나는 4호밖에 없다 라고 하면 네, 4호로 뜨셔도 괜찮아요, 무방해요 고객님, 뭐 이런 느낌. 네, 4호 또는 5호. 하지만 4호가 1등, 5호가 1등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 그리고 4호밖에 없으시면 굳이 뭐 5호 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코바늘도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4호나 5호 쓰시는데 되도록이면 5호가 가장 좋다는 추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방 크기는 뭐 아까도 저희가 재봤지만 뭐 그 정도 얼추 이렇게 윗단까지 올라가면 예, 그렇게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모티브 사이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모티브 똑같이 이 모티브를 5장을 뜨시고 난 다음에 윗단과 그리고 핸들 이거 올릴 거는 이제 이 혼방사 이 실로 예, 요 뽀숑뽀숑 요 보들보들하죠. 요거는 이렇게 딱딱하거나 그러시는 절대 아니에요.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요 실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그 작업은 좀 약간 다음 동영상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또 힘든 작업이어서. 바느질은 단순해요. 그런데 작업 시간이 좀 길다. 그리고 같은 작업이 반복된다. 약간 지루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제가 요 입 터는 걸로 지루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광란의 코바늘 또 달려보아요. 다음 시간에.